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지금 환자분이 이렇게 고개 든 모습에서 하악각 사이의 이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02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뭐 사각턱이 그렇게 넓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3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광대는 꽤나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요.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56mm, 7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두상이랑 광대는 크고 사각턱은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봅니다.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25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그러니까 길이 자체도 그닥 나쁘진 않죠.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보는데 이게 지금 56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네,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니까 중안면부는 평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앞가시에서 턱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67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70mm라서 하안면부가 조금 짧은 느낌은 있는데 특히나 이 상악 부분이 조금 짧은 느낌은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쁜 비율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 4cm 정도로 있으시죠.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콧볼하고 보통 귓볼하고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또 귓볼이 너무 밑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자를 올리게 되면 2cm면 여기거든요. 한 요 정도 잘라줄 게 있기는 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턱의 좌우 폭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상하가 길어서 사각턱을 좀 잘라주고 싶기는 한데 지금 환자분은 사각턱 자르시는 거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뒤에 이렇게 침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사각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침샘이 그대로 보이게 돼서 사각턱 자르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턱의 전진 정도나 뭐 이런 비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윗입술이 조금 먼저 닿으면 좋은데 지금 코끝도 조금 낮은 상태라서 코끝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이 선을 그으면 아랫입술이 좀 먼저 닿고 윗입술이 뜨죠. 이 얘기는 중안면부가 조금 꺼져 있고 상악이 뒤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조금 오목하다는 뜻인데 지금 요 각도에서 보면은 요 부분이 조금 꺼져 있어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약간 무턱처럼 보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없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옆광대 나왔다고 하는데 뭐 남자친구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중안면부가 꺼진 것도 꺼진 거지만 눈, 코, 입이 가운데로 조금 몰려 있어서 이 여백이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어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코가 지금 뭐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이 폭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조금 줄이면서 코끝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시고 옆에서 봤을 때는 콧대는 괜찮은데 코끝이 약간 화살코 느낌이 있어서 코끝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코끝을 수술하고 나중에 욕심이 나면 여기 비순각 한번 그 다음에 앞광대나 팔자 그 다음에 눈 밑에 지방 펼치는 거 정도 이렇게 펼치고 여기 볼륨 조금 주고 여기 조금 더 주고 여기도 조금 볼륨 주는 그런 방향을 코 수술 후에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질문 주신 내용 보면은 다이어트를 해도 턱선이 또렷하게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지금 환자분 키가 83에 78kg거든요. 83 키의 정상 체중은 73kg예요. 그럼 지금 과체중이시잖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서 지금 살이 턱선이 안 보이는데 살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왜일까요? 정상 체중으로 만들고 정상보다 조금은 줄어든 채로 만들면 지금 상태에서 한 5kg 이상만 빠진다면 여기 턱선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침샘이 좀 보여서 좀 튀어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눈, 코, 윤곽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까요? 하셨는데 윤곽은 지금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게 거의 없고요. 코는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눈은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는데 저라면 코에 집중하고
중안면부에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곽을 안 하고도 잘생겨 보일 수는 없을까요? 이 병원. 살을 한 15kg 정도만 빼세요. 15kg가 조금 무리다 그러면 최소한 10kg는 빼세요. 그러면 얼굴에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얼굴이 될 겁니다. 돌출입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또 입은 괜찮으니까 살을 빼고 코를 높이는 게 답일 것 같고요.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광대랑 두상이 크고 폭은 좁다는 거고요. 대신에 턱은 밑으로 길이가 긴데 침샘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광대 수술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사각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르면 효과가 거의 없고 여기가 패이기만 하고 아마도 이 침샘 운명은 그대로 드러난 채로 이 부분만 조금 꺼져 보이면서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각턱 자르는 건 진짜 신중하시고 살 뺀 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큰 건지 얼굴이 큰 건지 알고 싶다. 머리가 크고 광대가 크고 턱이 폭이 좁고요. 사각턱은 밑으로 깁니다. 얼굴 비율로 보면 폭이나 길이의 비율은 나쁘지 않으니까 윤곽 수술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코 이렇게 폭 줄이는 거랑 코끝 높이는 거 정도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이게 필러로 만들어진 모습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필러 녹이고 코 모양은 다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잔뜩 두꺼운 느낌이 있어서 이거 필러로 벙벙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코는 고려해 보시고 필러 녹이고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곽 수술은 살 뺀 후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절대 윤곽 수술 생각하지 마시길 꼭 당부드리고 키가 83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 체중을 73까지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73 정도로 5kg 정도 빼고요. 운동해서 근육량을 늘리세요. 체지방률을 좀 낮춰보시면 턱선 분명히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환자분의 턱 라인이 이쪽 방향으로 많이 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있고 광대도 조금 이 폭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서 오른쪽은 폭이 넓은 반면에 왼쪽이 좁죠. 시야 중심 라인 있는 데서 사각턱 있는 데까지 이렇게 폭도 재보면 오른쪽 폭은 지금 58mm 정도 측정이 되는 데 반해서 왼쪽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폭이 한 46mm로 한 12mm가량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살이 가려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 비대칭이라는 건 축의 비대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눈 기준으로 수평선, 얼굴 미간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걷을 때 턱이 이렇게 삐뚤어진다. 이건 축의 비대칭이고요. 축의 비대칭이 있으면서 폭의 비대칭, 길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축의 비대칭은 양악으로 고치고 폭의 비대칭, 길이의 비대칭은 양악으로도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으면 턱관절에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광대에 있는 데서도 이렇게 수직선 긋고 이쪽에서도 수직선을 그으면 두상이 이쪽이 많이 튀어나온 게 환자분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턱도 중심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쪽이 더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꺼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있는 얼굴이다. 그래서 광대도 이쪽이 조금 더 커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복잡한 얘기 많이 드렸는데 코 수술 필러 녹이고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이어트 지금에서 한 5kg 정도 빼시고 운동하셔서 체지방률 좀 낮추신 후에 얼굴 연부 조직이랑 같이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침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광대에 있는 데서 지금 요게 교근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침샘인데 침샘이 꽤나 있습니다. 살 빼고 봤을 때 침샘도 조금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참고해서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체중이에요. 정상 체중은 최소한 만들어야 되고 미용 체중이라고 하는 체중은 키에서 115를 뺍니다. 그렇게 따지면 환자분 78kg가 아니라 68kg, 70kg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남자니까 근육량 늘려서 체중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한 73kg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근육량 늘리고 체지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동하시는 게 환자분 얼굴을 잘생기게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눈, 코, 입이 가운데 몰려 있는데 코에 필러 맞아서 여기가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환자분이 조금 더 코믹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잘생긴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진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